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주의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년 2개월 동안 좀 지리하게 그렇게 증거 조사가 됐습니다만 오늘 그 법원에서 징역 또 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좀 선고를 좀 함으로써 적시한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의 이제 본질을 좀 훼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단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밝힌 것처럼 이것은 사필 규정의 이러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오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뭐 정치적 판결이다. 그리고 또 뭐 법원에 대해서 각오하라.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1심일 뿐입니다. 그리고 2심과 3심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판결이다. 그리고 또한 사법부를 압박하는 좀 이러한 태도로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도 뭐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증거와 법리에 의해 내려진 판결 그리고 사필 규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민주당이 예측했던 범위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주된 기류가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당선 무효형은 아닌 이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었는데요. 이건 사실 실형 선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엄중한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비난 가능성에 비해서 적절한 판단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쟁점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만 다만 의견을 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소 자체가 사실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소가 있었는지 전례가 있는 기소인지 좀 의문이 표해지는데 심지어는 그 부분은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좀 억울하다. 이게 단체 사진인데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가공되고 조작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허위사실 적시라고 표현하기 위해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화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 발언의 전체 취지는 제3자가 봤을 때 이 어떤 사진이 왜곡 과장된 증거를 냈다라는 쪽에 장점이 맞춰져 있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구체적 워딩으로 한 바는 없는데 그렇게 적시를 한 이후에 그런데 골프를 쳤기 때문에 유죄 뭐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에 화답하는 측면이 있는 판결을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낸 거 아니냐 이런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법리적인 부분도 잠시 뒤에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받은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물론 아직 이제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정치인 이재명의 향후 정치적 향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확정이 된다면요. 이제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법 등등에 따르면은 일단 국회의원 자격 상실과도 이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민주당으로 넓혀가면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은 부분이 434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확정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지만 항소 또 대법원 단계까지 최종심까지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그 민주당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정치 위기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434억 원의 선거 보존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굉장히 예. 큰 경제적인 또 부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판결 후에 바로 직후에 또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그런 오늘 그 법원의 판단은 뭐 간명한 것이죠. 오히려 고 김문기 씨는 모른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에 오히려 그 의견을 오히려 또 수렴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뭐 국토부의 공문이랄지 그리고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그런 분들이 일관되게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뭐 이것이 어떤 그런 왜곡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마치 그 사법부가 뭐 검찰과 그렇게 오히려 동조를 해서 오히려 정치적 기소에 손을 들어준 듯한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심과 3심에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것은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지리하게 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훈시 규정이 아니라 아예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법원도 이것이 지체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2심과 3심이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재판 절차에 대한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의지도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민주당의 반응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각 당의 반응을 녹취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 당의 반응을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조승래 대변인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각 당의 반응
정말 엇갈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당에까지 미치는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또 일단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또 판결이라는 좀 분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판결문은 이제 당에서도 아직 확보 전이겠지만 재판부의 설명 자료 등은 다 공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건 일단 김문기 씨가 인지하에 있다 없다의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서 좀 알았던 거 아니냐. 같이 뭐 요트도 가고 해외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혔었는데 예. 그런데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여러 전반적인 맥락의 말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데 골프를 쳤고 그 부분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좀 간단히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일단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여러 판시를 보더라도 어떤 증문즉답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사실 내지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왜냐하면 공직선거법도 이번 재판부도 설치했지만 어떤 맥락의 발언은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보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세분화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운 판결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정치 판결이다. 사법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좀 격앙된 반응이 일차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그러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대목을 이제 허위로 본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발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12월 29일에 모 그 채널에 나가서 사진을 보고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뭐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한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는 그 해외 여행 때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이것을 지금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것을 듣는 선거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해당 재판부에서 배포한 이런 보도자료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선거 유권자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의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뭐라 하면서 조작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듣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골프 친 사실을 부정한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것을 그렇게 그 문맥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왜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판결문에 잘 설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네. 이것은 저는 문맥상 마치 내가 골프를 치지 않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이런 정적 죽이게 화답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사법부의 존재나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을 현저하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법원이 편을 들어줬다. 사법부의 지금 중립을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10일 후인 25일에 위중교사 사건이 또 지금 남아 있죠. 선고가 예정돼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서도 그러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지 또 이런
민주당의 지금 이런 강한 논평을 듣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좀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 판결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너무 이런 정치적인 언동으로 오히려 이 판결의 의미를 좀 폄훼를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지금 계속 그렇게 선동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은 이제 반론의 기회를 드리죠. 일단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을 때요. 이 사진을 찍은 날은 골프를 친 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의 이 발언에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취지는 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사진을 딱 붙어있는 사진을 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단체 사진이었다. 이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에 집중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골프를 쳤니 안 쳤니라고 하면서 유죄라고 한 부분이에요. 또 공직선거법을 법문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은 전례는요, 아주 대부분이 뭐 학력을 속였달지 아니면 재산을 축소했달지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당선자가 그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행위에 관하여인데 이게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 국토교통부의 또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법문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가진 조항은 확대 해석, 유체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저러한 어떤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과연 이 법문에서 처벌하는 입법 취지와 이 규율하는 부분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저는 항소심에서는 좀 뒤바뀔 유죄 부분은 또 무죄로 바뀌거나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100만 원 이하로 좀 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관계나 신분, 재산 이런 거를 이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이 공직선거법 이 조항인 건데 네. 지금 이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이제 어떤 것이냐인 건데요. 뭐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21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국감에 나와서 그 당시가 언제였냐? 뭐 백현동의 그 4단계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엄청난 스케일을 뒀기 때문에 이 백현동 비리의 주범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러한 의혹이 굉장히 커졌을 때죠. 그런데 거기에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국감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 이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비리에는 관계가 없구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도 판시한 것처럼 이런 것이 국민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러한 그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은 그 후보자의 어떤 뭐 도덕성이랄지 자질이랄지 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한테 큰 혼란을 주고 대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중형의 선고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김문기 씨 그 모른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돼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왜 무죄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 아니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쳤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대장동 비리에 핵심적으로 지금 당연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장동의 비리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것보다는 안 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문기 씨와의 이러한 꼬리 자르기로 대장동 비리에서 본인이
굉장히 오히려 결백함을 오히려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대선에서의 중요한 중립성이랄지 아니면 또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그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국토교통부의 공문도 있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이 판결 불복으로밖에 좀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그리고 2심에서도 과연 저는 집행유예라는 좀 높은 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뭐 모두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양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기는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오히려 투쟁이 더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권 퇴진이랄지 또 내일 예정되고 있는 장애 집회에서 이런 현 정권을 또 끌어내리기로 하는 이러한 또 정치적 혼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좀 심각한 좀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의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네. 미친 게 아니냐. 이제 이게 재판부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판결하면서 밝힌 부분인 건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선거와 유권자들의 선택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걸 유죄로 인정하면 다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지 않고 유권자한테 미친 영향이 크고 그런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사정으로 참작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어서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왜 정치검찰이다, 정치적 기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국민들은 이 단면도 평가하시지만 대비되는 부분도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넘어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과연 검찰의 기소권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 10만 4천 원어치 밥을 샀다고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은 남편이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요. 확정이 되면.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00만 원 돈 봉투를 주어도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와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한 번 단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과연 사법정의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여 어떤 공세 수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는 또 별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또 직무유기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기승전 그 김건희 여사로 몰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판결은 이 판결이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정치적 상황이고 이것을 결부해서 이것을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을 가지고 이것을 또 정치 투쟁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부시키기보다는 민주당이 차분하게 판결문을 받아보고 2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차분한 저는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제 질문을 딱 한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이제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감형이 되거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이른바 이제 숨쉴 공간 뭐 이래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하급심에서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도 1심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또 직박탈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심에서 이제 무죄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좀 법리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는 434억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뱉어내더라도 민주당한테는 타격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정치 발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설사 민주당에서 여당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전 정치인이 넘어지 말아야 될 금도라는 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 비난 가능성이 만약에 설사 이게 거짓말이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이 비난 가능성이 민주당이란 공당이 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뱉어낼 정도라까지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사법부라면 응당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80만 원, 90만 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일반인이 받는 100만 원과는 완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아울렀을 때는 저는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 될 텐데 충분히 뒤바뀌고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뭐 2심과 3심에서 바뀔 그 가능성은 없다. 제가 증거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 뭐 공문이랄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2심, 3심을 가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그 2심, 1심에서 내려진 그런 집행유예, 결국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느냐 마느냐,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백현동 부분에 대한 허위 발언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두 분이 엇갈리는데요. 예, 앞으로의 상황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